만약 정말 주식이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그 부분에 이제 2차전지 부분은 민감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번 이야기하자면 여기 와서 방송할 때 있잖아요. 수산화 리튬이 킬로그램당 332원, 22원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 앞으로 수산화 리튬이 약 한 150원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다. 리튬 가격, 수산화 리튬 가격만 보면 2차전지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몇 번 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 그렇게 나와서 막 주식이 오르기도 했지만 계속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하고 유사하게 지금 그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좀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뉴스를 보면은 너무 좋은 뉴스만 나옵니다. 뭐 엑스노스를 뭐 휴대폰에다 쓴다고 한 지가 언제입니까? 또 이제 내년도에 쓴답니다. 그리고 뭐 D램이 이제 공급 과잉이 다 끝나서 이제 뭐 공장 가동이 된다. 그게 가동이 될까요? 실질적으로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은 혁신이 없습니다.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거의 대부분의 그 삼성이 지금 하고 있는 업종에서 다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있잖아요. 뭔가 햇빛은 반짝여갖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월을 놓쳐버린 겁니다. 파운드리요. 지금 TSMC하고 격차가 너무 벌어져 갖고 TSMC 발꿈치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요. 제가 그래서 한번 반도체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D램이 공급 과잉이 끝났다고 막 뉴스에서 하고 앞으로 좋아진다는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가 늘 출근하는 길에 뭐 반도체 그러니까 우리 그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삼성전자 SK 늘 길에 늘 반도체 장비를 이렇게 적재해 놓은 그냥 이런 건물 옆에가 그런 데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포장을 해놓고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임시 창고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그 웨이퍼가 이제 원 재료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게 나무 돌아가니까 어디다 쟁길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다 쟁기는데 복도까지 얼마나 가득 쟁겨놨든지 자기가 인대까지 반도체 공장 출근하면서 이런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현재의 그 반도체 업황 상태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낫습니다.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주가는 하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하이닉스도 여기에서 상승을 만약 할지 하락을 할지 그 부분은 내가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겠는데 지금 인텔을 인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0조 하고 뭐 해서 그 11조 정도 들여서 인수를 했는데 그 마지막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근데 지금 올 반기에 인텔 그 중국의 다른 공장의 매출액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게 증가할까요? 그러면 지금은 특히 SK 하이닉스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년도에 있잖아요. 장비를 발주하는데 몇 프로를 줄여버린지 아십니까? 반도체 장비 회사한테 미리 통보해 줘야지 그 회사들이 부품을 수급을 할 거 아닙니까? 몇 프로를 줄이면 70%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발주해요. 이상 발주량에. 사실은 반도체가 잘 나간지 못 나간지도 실질적으로 너무 뉴스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는데 이 공급 과잉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보면 미국에서 뭘 만든다는데 미국에서 아무리 첨단 반도체를 만들어도 미국의 인건비라든가 이 코스트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 공장까지 준공이 되면 한국도 계속 준공해 가고 있는데 이게 공급 과잉이 해도 될까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자면 중립 하향. 저는 앞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주가의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른다. 이런 관점을 제시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방송을 할 때 뭐 삼성전자가 73,000원 할 때인가 와서 그 TSMC하고의 격차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인가 19년인가 그 뉴스에 있잖아요. 그 보면은 꼭 삼성전자를 굉장히 안 좋게 한 번씩 뉴스를 내보낸 그 신문사가 조선일보예요. 그러면 거기에 조선일보에서 그 반도체를 그 사람이 쓰잖아요. 정말 정확하게 씁니다. 근데 거기에 그때 당시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노광 장비가 있으면
하루에 대만의 TSMC는 한 달에 30만 장을 폐기 처분한다. 왜냐하면 익숙해지고 잘 다루기 위해서. 그때 초창기 도입할 때. 그러면 한 달에 삼성전자는 몇 장을 폐기 처분했을까요? 30만 대 3만 장.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2018년인가부터 계속 이게 누적되어 온 겁니다. 경쟁력이.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예 비교조차 안 해버리는 게 낫지. 뭐 그 삼성전자가 뭐 3나노가 좋아지네. 경쟁력이 뭐 수율이 몇 프로. 그거 믿을 거 못 됩니다. 애플이 이번에 있지 않습니까? 그 휴대폰 내놨는데 지금 발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솔루션으로 발열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 애플이 그랬잖아요. TSMC에서 무슨 반도체를 만들라고 발열 문제가 생겨도 TSMC보다 더 잘 만든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그렇지만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발열 문제 나오니까 못 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뉴스들은 대부분 다 통제된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뉴스 믿을 게 없습니다. 사실은. TSMC가 주춤하면 삼성전자는 더 주춤하죠. 안 그래요? 무슨 경쟁 무슨 기회가 오겠어요. TSMC가 주춤하면 삼성전자는 더 주춤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주식을 분석할 때 반도체만 분석을 한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분석하잖아요. 디스플레이 혁신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뭐 투자했다면 다 실패해요. 지금. QD OLED 투자할 때도 잉크젯 장비를 세메스가 자기 계열사 거 쓰다 그래갖고 그 넣었다가 다시 다 뜯어내고 다시 다 장비를 집어넣고 뭐 예전에 그 TV 한다고 8세대 그 TV 있지 않습니까? 그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FMM으로 해갖고 FMM 휘어져 버리니까 증착이 안 돼가지고 그 공장 다 못 쓰게 돼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OLED 쪽은 뭐 삼성전자가 엄청 잘 나간 것 같지만 삼성전자에서 1조 OLED 투자하면요 중국은요 10조 투자해버려요. 그것이 몇 년입니다 지금. 그래서 BOE에 따라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BOE의 생산량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번에 한번 봐보십시오. 애플에서 XR인가 나왔죠. 그 부품 들어간 게 대한민국 부품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소니. 그 외에 카메라 모듈은 중국 거. 그다음에 평판 카메라라고 하는 묘들이 있어요. 평판으로. 그냥 우리는 오목렌즈, 펄록렌즈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전혀 이렇게 화면에다 넣었을 때 카메라가 아예 보이지도 않는 평판. 그것은 대만. 거기에 무슨 LG가 낀 것도 아니고 삼성이 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꼈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애플에서는 최첨단이 XR 제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첨단 제품에 우리나라 회사의 부품이 뭐 다 몇 개는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안 쓰였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에서 그거 시제품 내놓은 지가 언젠데 아직 삼성전자는 그거 시제품도 못 내놨지 않습니까? 적어도 애플에서 그 XR을 만들면 그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납품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도 이제 WOLED도 사실은 지금 BOE보다 훨씬 뒤져 있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휴대폰. 아니 봐보십시오. 휴대폰 애플에서 뭐 휴대폰 내놓고 발열이 나네 뭐 막 뉴스는 그렇지만 막 중국 같은 데 보면 줄을 서 있잖아요. 사실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5.5%라고 하는 부분이 이대로 가도 위기입니다. 그 미국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막 정책을 막 쓸 필요도 사실 없어요. 이대로 가면 중국은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라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를 한번 더 올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이고 누구고 부동산 담보대출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 빚이.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는 3.5%인데 여기서 올려보십시오. 먼저는 개인 대출에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는 회사채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주 우량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딱 하이브 한 종목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대를 견디고 어떤 성장 모멘텀이 딱 갖춰지면 위버스만 하더라도 내년도에 유료화되면 그때는 뭐 어찌됐든 엄청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BTS 완전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다들 떨어지니까 뭐 제가 제 말하는 것이 뭐 어디까지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1년에 종목을 분석하면 보통 한 종목 분석하면 남들처럼 뭐 10종목 분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한 종목만 집중해서 파는데 제가 그 하이브를 이렇게 분석한 지가 한 6개월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보면은 야, 이 하이브는 지금 시가총액으로 봐도 20조는 넘어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엄청 고도로 분석을 하는데 분석이 틀리지 않아. 주가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질 않아. 사람이 분석하다가 막 주가 떨어지면 아 이거 잘못됐을까 해서 잘못됐다고 하면 손을 놔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고 끝까지 하이브는 봐야 되고 이것은 옛날에 삼성전자 23,500원 할 때 막 그런 시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삼성전자가 10만 원 하면 아 많이 올랐다 했고 30만 원 하면 엄청 많이 올랐다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또 10배 가잖아요. 그래서 하이브가 만약 정말 주식이 가파르게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그건 하이브다.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마음 잡고 와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린 것입니다.